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달 말쯤에는 우리 10월 상달기도 회항이 또 있어요. 또 고영숙보살님 막제이기도 하고 지장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동지기도를 해야 돼요. 동지기도 자비도랑 참법 2번을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22일 동지가 되면 또 팥죽을 진짜 많이 써서 여러분들 한 통씩 다 들고 갈 수 있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에는 그 크리스마스 날 바자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사이에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가래떡을 또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가래떡을 되게 많이 뽑아야 돼요. 겨울이라서. 또 겨울 새해가 되니까 또 부적을 또 이렇게, 제가 새해가 되면 항상 부적을 한 10,000장은 쓰는가 봐. 뭐 끝이 없어, 끝이. 엄청 벌써 지금부터 교통부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 위에 가면 저 교통부 써도 올려놨어요. 자꾸 누가 뭐 접촉사고 났다, 뭐 긁었다, 뭐 누가 자꾸 사고 났다고 하는 말이 자꾸 들려서, 사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부적 써주는 것밖에 없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영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제가 부적이 영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한 건도 안 나야 될 텐데, 그래서 가져가서 별 영험 없으니까 안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장씩, 뭐 2장씩, 3장씩도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교통부 쓰고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이제 내년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재물부도 써야 되지. 재물부랑 또 함께 뭐 써줬지 그 전에? 재물부하고 교통부하고 삼재부도. 이제 원숭이 쥐용띠 이제 삼재가 다 내년이면 끝나게 되네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삼재라는 것은 연으로 오는 삼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행 가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절에 왔더니 괜히 구설에 휘말린다든지, 어디 뭐 구청에 갔더니 뭐 자꾸 뭐가 날라오고 뭐 이렇게 세금 뭐 이런 거 받는다든지, 이거 모두 다 국가랑 조상과 관련된 거는 삼재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재인데 건강한데요? 저는 삼재인데 뭐 돈만 잘 벌던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는 월하고 일은 이제 그 돈 벌고 가족하고 이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연애들은 띠로 오는 거는 이제 가문으로 오는 이런 거예요. 가문에 무슨 뭐 묘를 잘못 써가지고 뭐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삼재 때 다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삼재 때는 과속하지 마세요. 다 걸려. 삼재 때 과속하면 나 이때 과속 안 했는데 하고 날라온다니까요. 뭐 세금 낸 거 몇 년 동안 밀렸다, 그때 다 이제 맞는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삼재부도 이렇게 열심히 쓸 테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1년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1달 반 동안에 저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우리 기도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고, 또 수업도 아직 안 끝나요. 이렇게 12월이 넘어야지 우리는 불교대학도 경전반도 끝나고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후딱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안 간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지겹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절에 다니거나 어디 밖에 나가는 사람은 하루가 지겹지 않아요. 근데 아파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병원에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하루가 지겹거든요. 계속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듯이 집에 있거나 그렇게 있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 그렇지만 너무너무 안 가는 시간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지나고 나면 후딱 갔어요. 병원에서 30년 누워 있어도 어휴 금방 30년 됐네 이러면서 금방 30년. 스님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바쁘게 살면 일주일 금방 가. 오늘 아침에 떡봉사 하시는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그 매일매일 와서 떡봉사 하니까 매일 금방 일주일 금방 지나고 금방 일주일 또 지나고 금방 지난다고. 그게 바쁘면 오늘 내일 모레 금방 가요. 매일매일 뭐 하니까 매일 절에 다닐랴 뭐 할랴 살림할랴 돈 벌랴 바빠. 그리고 매일매일 가는데 30년이 지나면 역시 똑같이 금방 지나갔네 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병원에 계속 있으면 아프니까 힘들어 불행해. 계속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마음의 힘을 잃어가요. 잃어가. 그래서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면 의식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쁘게 살면 물론 이제 경제적 고통 때문에 바빠서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바쁘게 살면 행복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할 게 있다라는 게, 갈 데가 있다라는 게. 황룡사 올 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초하룻 날 이렇게 보면서 내일 절에 가야지? 안 설레요? 설레지 않아요? 설레. 아니 내일 이번 주말에 저 대흥사 가야지 안 설레나요? 아이 경전 공부해야지 이런 거 안 설레나? 요즘에 명리학을 새로 공부하는데 명리학 이제 2주 강의했는데 명리학 공부하면 설레지 않아요? 설렌다고. 그리고 내년에 또 앙코르와트 가고 또 베트남에서 가장 동양 최대의 절 아니 베트남이 아니라 그 일대 베트남에도 큰 절에 가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가는데 베트남에서도 큰 절에 가거든요. 거기 또 가면 어우야 이렇게 설레잖아요. 그런데 간다면 안 설레요? 안 가는구나 여러분들. 신청을 안 했구나. 또 이렇게 내년 여름에 6월 달에는 이렇게 메리설산, 옥룡설산에서 세계 3대 협곡 그런 세계 4대 명산 이제 신산에 또 가요. 메리설산이 신산이거든요. 진짜 신비로운 산이에요. 설산이고 뭐 스위스 알프스 산도 좋긴 한데 그 메리설산 훌륭해요. 거기 갈 거거든요. 저는 설레요. 저는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런 것처럼 망생의 기도에 우리가 또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서 또 우리 절도 이렇게 더 증축도 하고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잘 되면 여러분들 방 하나씩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잘 되도록 빌어주세요. 저 잘 되면 여러분들 20년 30년 봐왔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그래도 방은 정이 있지. 그러니까 방 한 칸씩 내가 줄게 이러면서 이제 일로 와라. 요 방 쓰고 인욕방 쓰고 보시방 쓰세요. 이런 여기는 정견반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 하나씩 줄 수도 있어. 그럴 생각이면 저는 설레잖아요.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희망적인 걸 생각하면 바쁘지만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바쁜데 이제 몸 관리하면서 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30년 안에 죽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재수 없으면 죽어요. 30년 안에. 거의 대부분 30년을 이렇게 황룡사에 다니면서 있을 거예요. 안 다니기만 해봐. 이렇게 가서 잡아올 테니까. 30년을 걸추 다 보면서 지낼 거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조금 더 살면 이제 50년을 또 목표
목표는 내일 모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급사 번개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80대 후반이니까 그냥 뭐 제가 90살까지 살 확률은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스님이 90까지 살 확률이 80%는 좋게 넘어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90살까지 살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100%? 자신 여러분들도 80% 이상은 돼요.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90살 이상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0살을 산다는 걸 가정을 하고 건강을 안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건강 무조건 챙겨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산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공도 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 관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이것까지는 해줄 수 없어요. 부처님 법문은 제가 드립다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건강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뛰어다니자고 할 모임을 하나 만들까요? 뛰는 모임, 더 걷는 모임, 산에 가는 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면 바쁘잖아요. 절에도 다니고 순례도 다니고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30년 후딱 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있어도 30년 후딱 가고 바빠도 30년 후딱 가고 근데 이제 순간순간 느끼는 건 다르죠. 순간순간 느끼는 거는 여기서는 계속 원망만 해. 세상을 한탄만 해.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 자식 잘못 만나서 부모 형제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병원엔 안 있지만 병원에 있는 듯이 그렇게 계속 한탄하면 순간 한탄해서 그게 30년이 모여서 30년 동안 한탄해. 자칫하다가 50년 동안 한탄해. 아니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바쁜 거는 바빠서 이제 힘든 건 있어요. 그렇지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불법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 보람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지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행복한 마음 또 이게 불법을 알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이 부처고 여러분들도 부처고 내 아들도 부처고 부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이렇게 탄탄해지고 꿀리지 않는 뭐 돈 없어도 상관없어. 부처님은 무소유라고 했으니까 있는 거 다 보시하고 그냥 거지처럼 수행자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이게 재주예요. 재주. 그게 기술이거든요. 돈 버는 것도. 그래서 돈 버는 기술력이 좋은 사람은 돈이 아직 많아서 뭐 50억도 있고 20억도 있고 막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나요? 100m 12초 안에 끝나요? 네. 네. 그래 여러분들이 달리는 재주가 없잖아요. 달리는 재주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더 그렇고 어렸을 때는 좀 있어도 지금은 달리는 재주가 없어요. 근데 달리는 재주 없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진 않잖아요. 달리는 것도 하나의 재주예요. 여러분들 피아노 잘 치나요? 악기 잘 다루나요? 그것도 재주 중에 하나예요.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치는 거 재주거든요.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이렇게 켜면 좋긴 좋지. 달리기 잘하면 좋지. 달리기만 잘해도 자존감이 푹 일어나고 피아노 잘 쳐도 자존감이 턱 생겨요.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뭐 그거 못한다고 한탄하진 않잖아요. 노래 못한다고 한탄하나요? 한 번씩 한탄할 때가 있어. 스님 너무 부럽더라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순례나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같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면 노래가 다 망가져, 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노래하면 안 되는데 소리가 왜 저러지? 근데 내가 잘못하니까, 이끄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노래가 전부 다 본래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처음에 부처님 하고 다음부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물을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좀 마음이 그렇긴 해요. 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자학을 하거나 괴로워하진 않아요. 뭐 좀 노래 잘하는 걸 보면 부럽죠. 돈도 똑같아요. 재물도 이렇게 잘 버는 기술력이 좋으면 그 버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벌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또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맛있는 거 먹기가 힘들고 절에 기도하고 올리기 힘들잖아. 여러분들은 절에 여러분들 다 50억씩 100억씩 다 내고 싶잖아. 전부 다 있는 거 다 내고 싶잖아요. 근데 돈 버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다, 그리고 아들 손주들에게 용돈 다 주고 싶지.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지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기술이 또 딸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하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조절력이 생겨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재물이 있어, 재물. 재물은, 재라는 것은 물건이잖아요, 물건. 물질이에요, 물질. 공부는 정신이고, 이게 물질이 정신을 극해. 이 금이면, 쇳덩어리면 나무를 극한다라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마음을 쏟으면 정신 사나워진다.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거, 흩어져 버려요.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물질로 인해서 막 이렇게 힘들면 돈 하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크게 하면, 나무를 엄청 크게 잘 가꾸고 마음을 정말 크게 하면,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돼요. 내 방식으로, 내 마음으로. 이 생에서는 돈 없으라고 태어났는갑다 생각하고, 이 생에서는 정신세계만, 스님 만났다는 자체가 이제 공부해라 이 말인 거죠. 스님. 절 지나가면서 부처님이 보인다라는 거는 물질은 인연이 없구나, 정신세계랑 인연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 부자면 두 가지 다 갖는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또 좋지 그러면 두 가지 다 갖네. 아니 주머니에 빈털털이네 이러면 물질은 저 세상 보내고 나는 정신세계를 찾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우리가 물질 그러는 거지, 우리가 여러 생, 2생, 1생, 2생, 3생, 4생 이렇게 여러 생을 놓고 볼 때는 물질의 영향은 잠시예요. 잠시. 지금 이 순간 잠시. 정신은 영원하죠. 영원해. 정신세계는 영원해. 우리가 이 생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썼고 얼마나 많이 저축을 했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지금 현재 현실만 좌우하지 내 죽고 나서 다음 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물질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있을 때 정신이 사나워져서 정신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 현재의 물질은 다음 생을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아져 버리면. 돈이 많은 사람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죠? 돈이 없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없어도 돈 때문에 괴롭고, 있어도 돈 때문에 이리저리 신경 많이 쓰이고. 그런데 이게 물질은 다음 생을 도와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음 생. 있다면 물질 가지고 공덕을 짓는 거죠. 이걸 어디다 쓰냐 했을 때 명품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전을 찍는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법보시를 해야겠다. 내가 도량을 건축하는데 불사를 하는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여기다 쓰겠다. 물질을 이렇게 쓰면 이제 다음 생에 훨씬 더 높은 상태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물질에 초연할 수 있으니까. 물질에 초연하는 정신세계는 결코 낮은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에 초연하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질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세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난관은 물질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성적인 에너지보다 물질적인 에너지가 더 크더라고.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려고 연애도 싫대. 나 돈이 일단 있어야 된대. 다 그래. 젊은 애들 옛날 같으면 예쁜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돈이 돼야지 예쁜 여자를 만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정신세계를 가로막아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는 더욱더 다음 생은 더욱더 힘들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물질을 극복하는 거 공덕으로 바꿔서 그냥 이게 내가 그냥 보시하는 게 재밌어요.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가 정말 내 지혜를 위해서 나는 보시를 꼭 할 거야. 나는 물질을 극복할 거야. 물질에 지배당하지는 게 아니고 물질을 극복해서 공덕을 지을 거야. 근데 이제 물질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집착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덕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물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커요.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도 없는 대로 공덕을 짓는 것을 물질을 정복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상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고 다음 생도 이 엉뚱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자유는 물질에 달려 있어. 내 정신세계로 물질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 여기에 이렇게 내 자유, 내 원하는 이상, 꿈 여기에 달려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이 물질보다 가족 또 이렇게 내가 어떤 직을 가졌는지 관 또는 연애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필요 없어. 가족이고 뭐고. 돈 없으면 안 만나. 내 동생이 돈이 없잖아요? 연락을 끊는다니까? 자꾸 동생이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끊어. 남녀도 돈이 없어 버리면 이혼해. 너 안 필요 없다. 이혼해. 아들까지는 그러진 않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도 돈 때문에 자식하고 원수 사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자, 그러니 지금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물질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미 극복을 많이 해낸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물질이라는 블랙홀을 만나서 계속 여기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물질은 이게 자원이잖아요. 자원이 많고 잘 되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것보다 정신 세계가 사실 더 중요하죠. 세계에서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는 에너지 자원, 석유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죠? 사우디일까요? 미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그 뭐지지? 그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사우디의 몇 배나 돼. 사우디 뺨 때릴 만큼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뭐예요?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옆에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조금만해. 이제 인구 1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옆에서 매장량이 많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가이아나가 이렇게 그 석유 시추해가지고 석유가 펑펑펑펑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막 이렇게 생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GDP 성장률 작년 최고였어요. 작년 GDP 성장률이 64%나 올랐어요. 본래 이제 1년 GDP가 1인당 GDP가 한 6,000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17,000불이 됐대. 가이아나는 계속 석유 매장량 대단하죠. 근데 사우디도 매장량 많고 사우디도 엄청 잘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커요. 사우디보다. 기름만 파가지고 뭐 하고 있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사우디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본토는 한 2천만 명 정도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라에서 모든 돈을 다 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무능해져. 야, 이거 사우디에 미래가 있을까? 빈살만이 뭐 네옴시티 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 수 있을라나? 경제 규모가 그렇게 안 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낮아요. 그런데 사우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상에 자원 때문에 성했다, 자원 때문에 망한 나라가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는 나우루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우루는 태평양에 이제 호주 저 한 3,000km 떨어진 거기에 있는 작은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는 뭘 가지고 부자가 됐냐면 인광석이라는 이제 곡물 생산량이 점점 증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곡물 생산량이 막 증가해야 되는 땅에서 이만큼 심었는데 더 많은 그 곡식이 나야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비료를 많이 줘야 돼. 비료 수요가 막 높을 때 인광석을 많이 있는 이 나우루가 1980, 70년대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였으니까 그때 미국도 10,000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더 나우루가 잘 살았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집집마다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다 그랬어요. 몇 대랑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사우디랑 똑같은 정책을 했다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다 썼어. 1년에 1억씩 줬대, 주민들한테. 교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해외 유학비 무료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인광석이 고갈됐어요. 인광석이 왜 거기 많았냐면 태평양을 건너 다니는 새들이 있거든요. 새들이 수만 년을 건너 다니면서 똥을 여기다 다 싼 거야, 이제. 이 섬에 똥을 맨날 싸니까 똥이 몇 킬로 정도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광석이 돼서, 인광석이 돼서 비료를 하는데 중요한 이제 어떤 자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고갈되자마자 지금은 이 사람들 가난뱅이 전부 전 국민이 다 비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찍부터 햄버거 먹고 그래가지고
그 햄버거 피자 맛을 일찍 물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잘 먹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어요. 사우디도 그럴 수 있겠죠. 자원이 많다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라는 게, 내 재물이 많다라는, 재물은 정신을 극해버려요. 자원이 제일 없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같은 앞으로 이게 요즘 가장 뜨는 자원이 석유 말고 가장 뜨는 자원이 뭐죠? 수소가 있어요. 수소. 리튬도 있지만 수소가 미래 에너지라잖아요. 수소가 요즘에 완전 대박이 날 징조가 있어요. 뭐냐면 수소도 땅에서 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매장돼 있는 거야, 수소가. 옛날에는 매장이 돼 있는 걸 알았어도 굳이 수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덮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소가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땅에 있으면 거기 석유 매장돼 있는 것처럼 매장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그 수소를 추출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쓰면 돼. 그 완전 청정 에너지예요. 백색 화이트 에너지예요. 화이트 수소라고 그래요. 수소는 이제 블루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어요. 그레이 수소도 있고. 여기 울산 여기 고려아연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그레이 수소 뭐 이런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가장 청정하고 맑은 화이트 수소는 뭐 전기 분해 같은 거 필요 없어. 땅에 있는 거 그냥 퍼내기만. 관 뽑아가지고 그냥 저장만 시켜가지고 그걸 쓰면 돼. 그럼 발전소도 만들 수 있고 뭐들 다 만들어. 근데 그 매장량이 석유 이상만큼 매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어디, 유럽에 어디, 미국 어디 곳곳에 매장돼 있는 것이 인류가 수천 년을 써도 될 만큼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대. 그것이 이론상.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캐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캐내기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내년 쓰고 후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석유 시치도 한번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지내야지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개발 단계예요. 그래서 석유 에너지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로 확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세계 곳곳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지형들이, 지질들이 있어요. 수소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에 그런 지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세상에. 그런데 아직은 뭐 이제 막 초기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지형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수소차는 너무 잘 만들어요. 수소를 뭘로 하는 기계로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이제 프랑스 발견됐대. 그걸 이제 근데 프랑스는 아직 끌어내는 기술이 안 되니까. 어쨌든 전 세계에 자원의 이동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될 건데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 세상에.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지, 수소도 없지, 뭐.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지형이 비슷해가지고 수소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자원이 없어도 바로 정신으로 극복을 했죠. 교육을 통해서. 일본은 이제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헌물 캐고 막 이제 조선시대 때 정말 뭐 경제 발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은 계속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일본이 선진국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정신세계로 이 물질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정신세계는 한번 성장하면 오래 가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러나 자원으로 일어선 거는 한 세대밖에 가지라.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정신세계에
국가도 정신세계를 일으키면 그 최소 100년 이상 가고요. 200년, 300년까지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신과 물질을 다 쥐고 있죠. 정말 자원부국 세계 최고예요, 미국은. 그런데 정신세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를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정신세계로 물질을 지배를 해서 세계를 몇백 년 동안 제패를 했잖아요. 보면 정신으로 제패하면 국가가 오래 가요. 몇백 년을 갈 수가 있어요.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문도 경주 최부잣집 물론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겠지. 정신세계를 일으켰고 정신세계를 계속 잘 가꿨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걸 중시 여겼기 때문에 오래 갔죠. 가문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이어주면 가문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고 절에 90살, 100살까지 절에 나오라는 거 뭐 그랬어요. 절에 오면 지금 인문학 강의 듣잖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 강의를 듣잖아. 나보다 누가 더 강의를 잘하겠어. 네, 다른 쟁쟁한 분도 있지만 또 저 나름대로 강의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정보를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고 2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90이 돼도 80이 돼도 이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제 인문학 강의도 계속해서 듣고 또 순례도 이런 데 가고 해외도 가기도 하고 방생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자존감도 높일 뿐더러 여러분들 가족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기가 쉬워요.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이 덜 망해요. 성장하기가 쉬워요.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이 훨씬 더 나아지기가 쉬워요. 부모가 똑똑한데 자식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드물죠. 그리고 망해도 덜 망해요. 근데 부모가 손 놓고 있으면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 네 알아서 가는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 계속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가문이 그리고 다음 생, 내 생, 나의 생에도 이 생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이 생이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억, 2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많이 불법을 배우고 공부했느냐는 다음 생으로 이어져요. 이건 공덕이 되고 지적 수준이 되고 인연이 돼요. 돈 많아서 인연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신세계로 수행을 하면 좋은 인연들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같이 나머지 50년 동안 같이 행복하죠. 같이 행복합시다. 네. 사홍선 산해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합장. 중생을 다 건재우리